XRP 클래리티 법안, 지금 이 순간 상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알면 여러분 손이 떨릴 겁니다. 법안이 통과 안 되는 진짜 이유, 그거 스테이블 코인 아닙니다. SEC랑 CFTC 관할권 싸움,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본 그 이유들, 전부 껍데기입니다. 진짜 걸림돌은 딱 한 줄짜리 조항이에요. 법무부, 그러니까 DOJ 혼자서만 이 법을 집행할 수 있게 못 박아놓은 그 문장.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XRP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숫자부터 보시죠. 폴리마켓이라는 예측 시장 아시죠? 전 세계 동권 사람들이 확률을 매기는 곳입니다. 여기서 클래리티 법안이 2026년 안에 법으로 제정될 확률이 지금 40에서 41%입니다. 5월 초에는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74%였습니다. 74에서 41, 석 달 만에 33%포인트가 증발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돈을 실제로 건 사람들이 이 법안 올해 안에 안 된다에 베팅을 갈아탔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폴리마켓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쉽게 말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두고 전 세계 사람들이 실제 돈을 거는 시장입니다. 여론조사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왜냐, 여론조사는 말만 하면 되지만 여기는 틀리면 돈을 잃거든요. 사람은 자기 지갑이 걸리면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폴리마켓 숫자가 무너졌다는 건 아는 사람들이 이미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 확률이 74에서 41로 반토막 나는 동안 XRP 물량이 거래소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확률이 떨어지면 팔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정반대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영상 후반부에서 숫자로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XRP 클래리티 법안은 지금 하원을 이미 통과했습니다. 2026년 8월 8일 기준으로 HR 3633, 이게 법안 번호인데요. 상원에서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인 클로처 동의안까지 제출된 상태입니다. 문 앞까지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을 누가 막고 있느냐? 백악관이 수용한 딱 한 개 조항이 막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내일 장 들어가시면 여러분 XRP 물량 그대로 고래한테 넘어갑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숫자 하나를 남겨두겠습니다. 왜 이 법안 자체보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ETF로 흘러들어간 돈이 XRP의 진짜 시동 버튼인지 그 숫자 하나면 전부 정리됩니다. 네이버가도 없고 텔레그램 뒤져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이름은 지금 공개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는 뒷부분에서 이유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손이 조용히 담고 있는데 왜 아무도 이걸 대놓고 말 안 할까요? 그 이유를 아시게 되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한테 따로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자료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 영상 밑에 설명란 내려보시면 설문 링크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항목 체크하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연락처가 있어야 저도 여러분께 자료를 보내드릴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좋은 걸 왜 공짜로 주냐 하실 겁니다. 당연한 의심입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XRP 들고 있는 개인 홀더예요. 저 혼자 아는 것보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같이 흐름을 읽고 같이 대응할 때 이 채널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수익이 곧 이 채널의 힘이에요. 그래서 돈 한 푼 안 받고 드리는 겁니다. 받으셔서 손해보실 일은 1원어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받아야 하는지 그 진짜 이유는 영상 끝부분에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20분입니다. 끝까지 가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XRP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상식부터 박살내겠습니다. 대부분의 홀더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XRP가 상품으로 인정받고 SEC 리스크가 사라지고 그래서 폭등한다. 아니면 반대로 법안이 지연되니까 당분간 XRP는 힘들다. 이 두 가지죠. 둘 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XRP 클래리티 법안이 멈춰 선 이유는 XRP 때문이 아니거든요. 리플의 기술 때문도 아니고 리플넷 사업 모델 때문도 아닙니다. 상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공직자가 재임 중에 코인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걸 금지하는 윤리조항, 그 조항을 누가 집행하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정치 싸움입니다. 쉽게 말해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짓는데 설계도는 다 나왔어요. 근데 준공검사를 누가 하느냐를 두고 시청이랑 구청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품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도장 찍을 사람이 누구냐로 몇 달째 공사가 멈춰 있는 겁니다. XRP는 그 아파트고 리플은 시공사고 클래리티 법안은 준공 승인서입니다. 아파트는 다 지어졌는데 도장이 안 찍혀요. 구체적으로 뜯어보죠. 7월에 공개된 상원안의 윤리조항은 대통령, 부통령, 연방공직자, 그리고 그 배우자가 재직 중에 대가를 받고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걸 금지합니다. 여기까지는 민주당도 환영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조항의 집행을 법무장관, 그러니까 DOJ가 단독으로 담당하도록 못 박았고 주 법무장관이나 민간인은 이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조문에 명시했습니다. 제재 수단도 나와 있습니다. DOJ가 민사소송을 걸 수 있고 하루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루 25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3억이 넘습니다. 숫자만 보면 세 보이죠? 근데 여기서 민주당이 뭐라고 하느냐? 그 벌금을 누가 매기느냐가 문제다. 현 행정부의 DOJ만 믿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법무 장관에게 보조 집행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치명적이냐?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필리버스터를 뚫어야 하고 그러려면 60표가 필요합니다. 공화당 의석만으로는 안 됩니다. 민주당에서 최소 몇 명은 넘어와야 해요. 근데 그 넘어와야 할 사람들이 지금 집행권을 나눠달라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60표가 안 모이면 법안은 표결에 붙여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술적인 문구 조정이 아닙니다. 위반이 생겼을 때 실제로 누가 수사를 시작하고 누가 제재를 걸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폴리티코 보도를 보면 명확합니다. 윤리조항에 합의했다는 헤드라인이 나갔지만 정작 표결을 멈춰 세운 건 그 조항을 누가 강제하느냐였다는 겁니다. 헤드라인은 합의, 실제는 교착,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얹힙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은행단체들이 개정안이 지역대출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보상 문제, 예치금 이탈 우려. 은행들이 자기 예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빠져나갈까봐 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있어요. 이렇게 판이 꼬여 있는데 블랙록은 왜 XRP 현물 ETF 신청을 검토하고 있을까요? 래리 핑크가 바보입니까? 11조 달러를 굴리는 사람입니다. 11조 달러면 한국 GDP의 6배가 넘습니다. 이 사람이 통과 못할 법안에 자기 회사 리서치 인력을 붙여놓고 ETF 상품을 설계하고 있겠습니까? 제이미 다이먼 기억하시죠? JP모건 회장,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JP모건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직접 관련 상품을 팔고 있어요. 월가는 원래 이럽니다. 입으로는 욕하면서 뒤로는 사재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왜 이렇게 지연되는데? 세력이 다 알고 있으면 왜 가격을 흔드는데? 그게 핵심입니다. 지연이 곧 기회거든요. 빵 만들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반죽을 치대고 나면 바로 오븐에 넣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데 놔두고 발효를 시켜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반죽 덩어리가 그냥 놓여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는 이스트가 미친 듯이 일하면서 가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발효 시간을 안 주고 바로 구우면 돌덩어리 나옵니다. 지금 XRP 클래리티 법안이 딱 그 발효 단계입니다. 밖에서 보면 정지 상태예요. 상원 근무일도 부족하고 확률도 41%로 떨어졌고 뉴스도 잠잠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지금 물량이 미친 듯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개미들 손에서 기관들 지갑으로 여러분이 지금 지루하다고 느끼는 이 시간, 이게 발효 시간입니다. 자, 겉으로 보이는 그림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데이터를 까보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먼저 폴리마켓 숫자부터 다시 봅시다. 5월 초 74%, 지금 40에서 41%.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74%가 41%로 떨어졌다는 건 확률이 낮아졌다는 뜻이지 통과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41%는 여전히 10번 중 4번입니다. 그리고 이건 2026년 안에라는 조건이 붙은 숫자예요. 2027년까지 늘리면 확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시장은 이 41%를 망했다로 읽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론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2027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헤드라인이 계속 나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상원 근무일이 단 14일밖에 안 된다는 기사도 나왔죠. 14일. 이 숫자 하나가 홀더들 멘탈을 완전히 부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14일이 짧다고요? 미국 상원이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데 며칠 걸리는지 아십니까? 정치적 합의만 되면 하루면 끝납니다. 하원에서 이 법안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보세요. 2025년 7월 찬성 294표, 반대 134표. 압도적이었습니다. 초당적으로 통과했어요. 하원에서 294표를 받은 법안이 상원에서 60표를 못 받는다? 이건 표가 없어서가 아니라 협상 카드로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치판에서 법안이 멈춰 있을 때는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진짜 반대해서 막는 거거나 다른 걸 얻어내려고 인질로 잡고 있는 거거나. 지금 XRP 클래리티 법안은 명백히 후자입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 법안 폐기가 아니에요. 집행권 분배입니다. 즉, 조건이 맞으면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상원안 조문을 뜯어보다가 발견한 그 숫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예고했던 거요. 하루 최대 25만 달러. 이 벌금 한도 숫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벌금 상한선을 하루 25만 달러로 잡았다는 건 입법자들이 이 조항을 실제로 집행할 생각이 있다는 뜻입니다. 형식적인 조항이면 이런 숫자를 안 넣어요. 근데 25만 달러를 박아놨습니다. 1년이면 9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1,200억 원이 넘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실효성 있는 벌금을 설계해 놓고 왜 집행권을 DOJ 하나로 묶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칼을 만들 때 그 칼을 누가 쥐지를 통제하고 싶었던 겁니다. 파스타 삶을 때 알덴테라는 게 있죠. 심이 살짝 남아있게 삶는 거. 완전히 익히면 퍼져버리고 덜 익히면 못 먹습니다. 그 딱 한 끗 차이를 잡는 게 기술이에요. 지금 이 윤리조항이 정확히 알덴테 상태입니다. 벌금은 세게 박아서 우리 진심이다를 보여주고 집행권은 좁혀서 실제 위험은 관리하고 이 절묘한 간을 맞춰놓은 겁니다. 민주당은 이걸 알아챘습니다. 너희 알덴테로 삶았네? 이거예요. 그래서 주 법무장관 집행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완전히 익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XRP 홀더한테 소름 돋는 얘기냐면요. 이 협상이 타결되는 순간 법안은 즉시 굴러갑니다. 왜냐?
나머지 쟁점들은 이미 정리 단계거든요. SEC와 CFTC 관할권 분배도 협상 중이고 주 정부 규제에 대한 연방 우선 적용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상원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직원들이 각 위원회 초안을 단일 초안으로 통합했고 70페이지 이상의 새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70페이지. 이 숫자 보이시죠? 소름 돋지 않습니까? 70페이지짜리 조항을 새로 써넣었다는 건 실무진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폐기할 법안에 70페이지를 쓰는 공무원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건 통과를 전제로 한 작업이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원이 이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넘겼을 때 XRP는 증권 딱지 소멸 기대를 이미 가격에 먹었어요. 지금 벌어지는 약세는 법안이 죽어서가 아닙니다. 선반영분의 시간 가치가 깎이는 거예요. 옵션으로 치면 방향은 맞는데 만기가 자꾸 밀려서 세타가 녹아내리는 구조인 거죠. 대형 코인 중에 XRP만 유독 약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자산 가격의 상당 부분이 규제 서사에 얹혀 있었다는 역증명이고요. 차트는 늘 뉴스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이번엔 차트가 뉴스보다 먼저 식은 거예요. 이거 알면 보이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질문이 바뀌어야죠. 클래리티 법안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가격을 당장 올려서가 아니에요. 어떤 돈이 XRP를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뭐냐? 한마디로 암호화폐 시장의 교통법 규칙입니다. 지금까지 이 판엔 규칙이 없었어요. 증권시장 경찰인 SEC는 이거 투자계약 아니냐고 묻고 상품시장 관제소인 CFTC는 원자재처럼 다루자고 하고 심판 두 명이 서로 다른 규칙책 들고 같은 운동장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런 데서 선수가 뛰면요, 반칙 아닌 게 없어요.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갈라서 누가 어느 차선을 달릴지 정해주는 시장 구조 법안입니다. 초안대로면 XRP는 성숙한 분산형 블록체인의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돼서 CFTC 관할로 넘어가요. SEC 리스크가 법률로 종결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대박이냐? 상품이 되면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은행, 헤지펀드, 연기금. 이 사람들은 규제가 불명확한 자산은 절대 못 삽니다. 사규에 걸리고 감사에 걸립니다. 근데 법으로 이건 상품이다라고 못 박히는 순간 문이 열립니다. 비트코인이 그 길을 이미 걸어갔습니다.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뭐가 일어났는지 다들 보셨죠? 블랙록, 피델리티가 수십억 달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규제 명확성 하나가 그 문을 열었습니다. XRP도 똑같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의 이름이 XRP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반대편 얘기도 안 하면 제가 사기꾼이죠. 회의론자들 주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론은 선반영입니다. 이미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법안 통과를 기대해서 XRP 가격에 반영했다. 실제 통과되면 오히려 팔릴 거다. 이른바 뉴스에 팔아라. Buy the rumor, sell the news죠. 일리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선반영이 됐다면 폴리마켓 확률이 74에서 41로 떨어질 때 가격도 그만큼 빠졌어야 합니다. 확률이 반토막 났으면 기대감도 반토막 나야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확률 하락폭만큼 가격이 안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누군가가 밑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반론. XRP가 기술적으로 우수해도 실제 은행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채택될지는 별개 문제다. 스위프트 같은 기존 플레이어의 저항이 심하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요, 역사를 보십시오. 기존 플레이어가 저항 안 한 혁신이 있었습니까? 1980년대 미국 금융규제 완화 때도 똑같았습니다. 기존 증권사들이 죽어라 반대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규제 명확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기관 자본이 밀려 들어왔고 시장 전체가 재평가됐습니다. 저항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졌습니다. 세 번째 반론이 제일 아픕니다. 비평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XRP 커뮤니티는 차트랑 단기 가격만 쫓아다니면서 XRPL의 실제 기술과 활용성은 무시한다. 클래리티만 통과되면 마법처럼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에 의존하고 있다. 솔직히 저도 이 지적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홀더로서 뜨끔했어요.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최소한 법안이 왜 멈춰 있는지 정확히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진짜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왜 내 계좌는 녹고 있는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세력이 여러분 심리를 정확히 설계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알면서도 당할까요? 답은 심리에 있습니다. 세력은 인간의 본능적 약점을 파고들어서 개미를 털어요. 지금 XRP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 있죠? 남들 다 사는데 나만 안 사면 어쩌나 이 감정. 이거 세력이 만든 거예요. 이걸 포모라고 합니다. XRP가 조금만 오르면 여러분 마음이 급해지죠. 지금이라도 더 사야 하나? 근데 세력은 딱 그 순간을 노려서 물량을 던지고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이 고점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 편향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 골라 받는 거예요. XRP 이제 끝났대 하는 부정적 뉴스만 보면서 자기 패닉세를 정당화하거나 반대로 XRP 무조건 오른대 하는 뉴스만 보면서 무작정 버티거나 세력은 이 양쪽 모두한테 먹잇감을 던져줍니다. 벼농사 지을 때 참새 쫓는 허수아비 아시죠? 세력은 여러분 눈앞에 허수아비 뉴스를 세워놓고 정작 자기들은 뒤에서 알곡을 조용히 다 걷어갑니다.
여기서 앵커링 효과라는 것도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XRP 산 가격, 그게 머릿속에 딱 박혀버려요. 그 가격이 기준이 돼서 지금 올라도 본전만 되면 팔아야지 하고 떨어지면 그때 팔 거라고 좌절합니다. 세력은 이 심리를 이용해서 여러분 판단력을 흐립니다. 세력은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 가격에서 못 팔게 계속 붙들고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더 낮은 데서 천천히 담을 시간을 버는 거죠. 지금 이 세 가지 감정, FOMO와 손실 회피와 앵커링이 동시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세력이 설계한 개미 털기의 완성형입니다. 자, 시나리오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홀더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느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래 지갑 움직임을 직접 보세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여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100만 개 이상 XRP 지갑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게 세력 의도를 읽는 핵심 지표예요. 개미가 던질 때 고래가 담으면 그건 매집 신호입니다. 그리고 세력의 개미 털기 구간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21달러대 구간은 세력이 물량을 확보하는 자리입니다. 급등한다고 포모에 휩쓸려서 고점 추격하지 말고 세력 목표가에 도달할 때까지 버티세요. 축구에서 팩패스 아시죠? 공격 안 될 때 억지로 밀어붙이다 뺏기지 말고 뒤로 한번 돌리면서 판을 다시 짜는 거. 지금 우리가 할 건 조급한 전진이 아니라 냉정한 팩패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동향, 특히 블랙록 같은 거대 운용사의 XRP ETF 관련 발표에 촉각을 세우세요. 이 이벤트 전까지는 절대 물량 털리지 마세요. 세력의 의도는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XRP 어디까지 가는 건데? 지금부터 숫자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당장은 1달러 근처에서 지루한 싸움이 이어집니다. 지금 XRP는 1.007달러고 주요 일봉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흐름을 되돌리려면 1.08달러에서 1.12달러 구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구간이 뚫리기 전까지는 위로 시원하게 못 갑니다. 그건 인정하고 가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시나리오를 안 말씀드리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달러가 깨지면 그 다음 기술적 목표로 거론되는 자리는 0.67달러입니다. 그리고 더 밀리면 0.5달러에서 0.47달러 구간? 이게 바로 그 50% 폭락 시나리오가 가리키는 위험 구간입니다. 다만 다시 강조합니다. 그 시나리오 자체가 매긴 확률이 2026년 말 이전 12%, 2027년 중 30%입니다. 100%가 아니라 12%입니다. 이 숫자를 빼놓고 제목만 있는 순간 여러분은 세력의 각본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왜 이 구간이 중요하냐면요. 선물 미결제 약정이 30일 고점 부근이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가 몰려있을 때 1달러가 깨지면 청산이 연쇄로 터집니다. 그러면 0.67달러까지 순식간에 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렇게 밀린 자리에서 누가 삽니까? 거래소 물량을 5개월 최저까지 빼놓은 그 손이 삽니다. 급락장에서 안 팔고 버티고 있는 고래들이 삽니다. 자, 근데요. 이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 그림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1.08달러에서 1.12달러 구간을 회복하고 XRP 현물 ETF 순유입이 지금처럼 계속 쌓이면 30일 안에 1.55달러에서 1.80달러 구간이 열립니다. 33%에서 55% 반등입니다. 그리고 연말 기본 시나리오는 2.5달러에서 3달러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XRP ETF 누적 유입이 10억 달러를 돌파하고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넘어서면 6달러 이상까지 열립니다. XRP 자체 펀더멘털은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소송 이겼고 ETF 14억 3천만 달러 들어왔고 활성 계정 800만 돌파했고 거래소 물량은 5개월 최저입니다. 재료는 다 준비됐습니다. 불만 안 켠 상태예요. 국물 우려내는 걸 생각해보세요. 사골을 냄비에 넣고 처음 1시간 동안은 물이 그냥 맹맹합니다.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때 뚜껑 열고 이거 실패했네 하고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6시간을 버틴 사람 냄비에서는 뽀얀 국물이 올라옵니다. 재료가 나빴던 게 아니라 시간이 안 찼던 겁니다. XRP가 지금 딱 3시간째입니다. 물은 아직 맹맹해 보이는데 밑에서는 이미 다 우러나오고 있어요. 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출 직전 화산은 겉으로 보면 그냥 산입니다. 나무도 있고 새도 날아다녀요. 근데 지진계는 이미 미세 진동을 잡고 있습니다. 지하 마그마방의 압력은 이미 임계점 근처에 와 있어요. 일반인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계기판을 보는 사람 눈에만 보입니다. 지금 XRP의 계기판이 뭡니까? ETF 4주 연속 순유입, 바이낸스 물량 5개월 최저, 활성 계정 사상 최대, 고래 급락장 홀딩. 계기판은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XRP 클래리티 법안은 지금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심의 진입 절차 단계에 있습니다. HR 3633입니다. 발목을 잡고 있는 건 XRP도 아니고 리플도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도 아닙니다. 윤리조항의 집행권을 DOJ 단독으로 묶어놓은 그 조문 한 줄입니다. 민주당은 주 법무장관 보조 집행권을 요구하고 있고 이게 안 풀리면 60표가 안 모입니다. 폴리마켓 확률은 5월 74%에서 지금 41%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실무진은 70페이지 이상의 새 조항을 쓰면서 일하고 있고 하원은 294대 134로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죽은 법안이 아닙니다. 발효 중인 반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지루함과 불안, 그거 설계된 감정입니다. 손실 회피, 포모, 확증 편향, 앵커링.
이 4개가 지금 여러분 손을 매도 버튼으로 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XRP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전부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상 끝부분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남았다고 했죠. 지금부터 하는 말이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이건 차분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2의 XRP가 될 물건입니다. 지금 기관들이 XRP를 담았던 그 논리 그대로 조용히 극초기 단계에서 매집되고 있는 코인이에요. 온체인 데이터에 매집 흔적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걸 유튜브에서 이름을 못 가느냐?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무분별하게 퍼지는 순간 세력이 냄새를 맡고 빠져나가면서 가격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야 할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리고 이름을 공개하는 순간 온갖 사칭 스캠 코인들이 비슷한 이름으로 쏟아져 나와서 선량한 홀더들이 가짜를 사고 피해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채널을 믿고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먼저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기사가 깔리고 개미들이 우르르 달려들 때 사면 이미 늦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순간에는 큰 수익 구간이 이미 지나가 있어요. 큰 돈 필요 없어요. 딱 커피 몇 잔값 소액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몇 억을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파도는 기관이 만들고 서핑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왜 이걸 무료로 주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개인 홀더입니다. 혼자 투자하면 불안하잖아요. 뉴스 뜨면 겁나고 떨어지면 밤새 손절할까 말까 고민하고 저는 같이 보고 같이 대응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공짜예요. 돈 얘기하면 그게 사기꾼이죠. 1원도 안 받아요. 저는 이미 이 채널 성장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수익 내는 모습 보는 게 요즘 제일 큰 보람이에요. 밑에 설명란 내려보시면 설문 링크 보이시죠?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투자 경험 같은 간단한 항목 체크하시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번호 없이는 제가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이 코인 이름이랑 진입 구간을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얘기하면 사기인데 이건 진짜 무료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개인 투자자예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수익 내자는 취지입니다. 처음부터 돈 받으면 누가 믿겠어요? 먼저 무료로 드리고 결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무한정은 못 받아요. 선착순 73명까지만 받겠습니다. 촬영하는 지금도 알림이 계속 울리고 있어서 금방 마감될 거예요. 다만 진짜 구독자분들께만 드리겠습니다. 구독도 안 누르고 정보만 가져가시려는 분들까지는 못 챙겨요. 설문에 구독 확인 항목 있으니 꼭 체크해 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지금 1초면 됩니다. 눌러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유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료 받으시고 나면 또 고민되실 겁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그거 혼자 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운영하는 실시간 방에서는 매일 아침 시황 브리핑부터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같이 봅니다. 어제도 수익 인증이 17건 올라왔어요. 혼자 차트 보면서 밤새 불안해하는 것과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혼자 가면 느리고 불안하고 같이 가면 빠르고 확실해요. 근데 이 방은 정원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번 신청 지나면 최소 한 달은 아니합니다. 설문 남기신 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만 따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판은 이미 짜여졌습니다. 세력은 이미 움직였어요. 남은 건 여러분이 그 버스에 올라타느냐 아니면 정류장에서 뒤늦게 손 흔드느냐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설문 꼭 참여하세요. 다음엔 더 큰 거 가져오겠습니다.